네, 수학 가르치는 김소연이고요. 오늘 덕성여고 1학년 학생들 위해서 내심 기출 분석하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설명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인근의 학교들을 다 비교를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성문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투수부 검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수학 선생님들끼리 같이 강의 연구하고 또 교재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명의 순서는 이렇고요. 일단 2024년 작년 1학기 기출 분석과 함께 이제 근래 최근에 3개년에 대한 어떤 기출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특징들을 잡아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토대로 25학년도 1학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 내신 대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이제 덕성여고 작년 학생 수, 1학년 수가 이제 180명이었고요. 현재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55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내신 9등급제라고 하면은 내신 9등급제 1등급은 4%고 2등급은 누적 11%라서 18명 이내가 이제 2등급 안에 해당되는 인원이었고요. 요 학생들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되는 인원들이 되는 거고요. 1, 2등급 인원이. 그래서 18명인데 이제 155명 기준으로 하면 대략 뭐 17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5등급제에서 올 1등급을 목표로 학생들이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1등급 안에서도 좀 4% 안에 드는 게 학생들한테 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5등급제이지만 기본 그 최상위 4%를 목표로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기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출제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1학기 중간고사라고 하면 2차 함수까지고 조금 더 양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되고요. 아마 덕성여고도 비슷한 항상 기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객관식 14문항, 서논술형 6문항 해서 총 20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서논술형이 있기 때문에 또 배점 자체가 되게 높다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지금 최상, 상, 중, 하 이렇게 난이도 문항수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덕성여고 시험 자체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최상 문제 하나, 상 문제가 좀 보시면 20문제에서 거의 50% 정도가 상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또한 그 2차 함수 뒷부분부터 이제 원회 방정식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교과 과정이 좀 바뀌면서 요 원회 방정식 파트가 수하 파트로, 그러니까 공통수학 2 파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컨대 이제 여러 가지 방부등식부터 이제 공통수학 1이면 순열 그 경우의 수부터 행렬까지 요게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수는 똑같았고요. 배점도 똑같았고요. 이제 선원술형이 좀 배점이 크다는 것도 역시나 똑같은 점이고 또 최상, 상, 중, 하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최상이나 상 문제도 조금 문항수가 좀 많았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성여고에서 작년 기출 문항에 대해서 제가 쭉 보고 어떤 문항 자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문항 자체가 20문항이
대부분의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교과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자료로 보통 이제 출판사별 그 교사 자료가 있어요. 네, 그것들 학생들한테 나눠주시는데 사실 거기 있는 문제들보다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한 문제들이 좀 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30, 40% 정도는 교과서 문제랑 시중 문제의 핵심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기출 유사 문제가 좀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더라면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덕성여고는 필수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에는 최근 3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일단 1학기 중간이라는 한정적인 범위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고요. 보시면 문항수 자체는 조금 늘긴 했지만 그게 크게 차이가 없고요. 선 온술량은 계속 고정적으로 6, 5문항 정도가 되니까 요 문항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배점도 좀 높다 보니까 네, 선 온술량을 또 학생들이 서술해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시간 관리하는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촘촘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금 보시면 2022년부터 쭉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근방에 있는 배화여고나 중앙고나 다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근방의 이제 학교들이 대부분 고난도 문제를 보통 모의고사 기출 문제, 뭐 올림푸스 문제라든지 네, 모의고사 문제들 모아놓은 자이스토리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변형해서 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덕성여고도 비슷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덕성여고 이제 3년에 대해서 성취도별 비율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게 평균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요게 이제 A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보시면 이제 근방의 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평균이 약간 조금 높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게 평균이 높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 시험이 쉬운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A에 해당되는 비율 자체는 근방의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다소.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시험 자체가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학교 시험이 조금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 맞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좀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요 1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대는 제가 이제 1학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보통 9등급제에서 1등급이라고 하면 80점 후반에서 90점 초까지도 이제 등급 점수가 되고 등급 컷이 되고, 지금 5등급제에서는 1등급 기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80점 중반 이상은 꼭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덕성여고 시험 문제에서 3, 4문제 이상 틀리게 되면 조금 1등급 맞기는 조금 힘들어져서 그것을 목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래서 제가 2024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덕성여고 수학 시험을 봤을 때 약간 특징들에 대한 총평이고요. 덕성여고가 시험이 이제 쉬운 문제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좀 편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교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또 시중 문제에 있는 핵심 유형을 잘 다뤄주시되, 모의고사에 있는 그런 기출 변형까지 좀 학습을 하셔야지
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목표를 하셔야 되는 게 교과 중심의 문제나 시중교재에서 이제 핵심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빈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빈출도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특징이 이제 서술형 문항이 좀 문항수가 많고 배점이 높았잖아요. 35점. 그래서 요 문항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제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이런 문제의 해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조건을 보시고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근거를 하나씩 달아가면서 좀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연습을 좀 쌓아 놓으셔야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푸실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체 교재를 또 사용을 하는데 그 교재에 모의고사에서 좀 같이 풀어볼 문제들 선별을 해서 자체 교재에 넣어놨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얘랑 유사한 문제 어떻게 내가 이제 요건 선생님이랑 풀었으니까 유사한 문제를 학생들이 풀 수 있는지 그런 확인하는 작업들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덕성 요구는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는 그 S반부터 해서 A, B반 이렇게 수준별 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재 같은 경우는 부교재 하나랑 제 자체 교재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에 맞게끔 반 배치해서 이제 요 교재, 요 부교재는 여기 S반은 조금 수정이 됐는데 어쨌든 반의 성격에 맞게끔 부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평일에 이제 부교재를 같이 선생님이랑 풀 거고요. 그리고 주교재를 토요일에 풀 건데 주말에 풀 건데 요 교재 자체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교과 중심이라든지 이제 핵심 유형, 시중교재 핵심 유형에 대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서술형 문항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 변형 같은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자체 교재로 같이 토요일날 학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말 클리닉으로 좀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내신, 덕성 요구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내신 기출 문항들은 좀 구성이 비슷해요. 중하 문제는 교과서 중심이고 또 시중교재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유형에 대해서 내시고요. 그 다음에 상 문제들은 시중교재의 심화 문제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그걸 변형해서 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하 문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객관식 후반부,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또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추가 점수로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기본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이제 핵심 유형들, 빈출도 있는 유형들을 이제 모아놓고 저랑 이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복습을 하고 이 문제들로 구성된 복습 테스트를 바로 봅니다. 그날 당일에. 그래서 이 테스트 기반으로 해서 점수 기반으로 해서 제가 워크북을 나눠주고 있고요. 매회. 이 워크북은 상중하로 구분이 돼 있어요. 난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원별로 학생들이 또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내가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하 난이도의
워크북을 가져가시면 되고 배부를 받으실 거고 또 성적이 좋으면 여기서 뭐 상 난이도의 그 워크북을 가져가서 학생들 그 수준에 맞게끔 좀 풀이를 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 기본 점수 확보하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확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적성여고도 논서술형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대비할 수 있게 어떻게 서술하고 또 서술형 문항 예상 문제 뽑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습 플러스 모의고사 기출 문제 어떻게 풀이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해보고 또 얘랑 유사한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런 연습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 지금 학교별 기출 분석 자료를 항상 매주 나눠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도 되게 만족도가 높고 또 본인 학교에 맞게끔 덕성여고 단원별로 유형별로 제가 좀 잘 분류를 해서 요걸 매회 학생들이 좀 그 진도에 맞게끔 좀 풀어내는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계속 배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기본 점수, 플러스 점수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갑자기 이제 그 수학 테스트를 봤었는데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장 가서 너무 떨려서 이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많이 오답이 생겨서 저한테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안해서.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약간 강심장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학교 시험에 대한 약간 연습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직전 보강하기 전에 항상 내신 모의 시험을 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덕성여고 그 예상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에서 미리 좀 시험에 대한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요것들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직전 보강까지 하고 네 이제 시험 보러 이제 보내고요. 요렇게 해서 제 수업이 지금 내신 대비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또 지금까지는 제가 수업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관리적인 면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질의응답입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둘 다 동시에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따로 받아서 학생들한테 뭐 풀이나 영상으로 또는 풀이 과정을 좀 보내줘서 이제 그때그때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좀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클리닉 뭐 학습이 좀 잘 안 채워져 있거나 또는 이제 질문할 문항들이 좀 선생님이랑 대면해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주말 클리닉으로 대면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수업 녹화본 결석 시에 이제 현장 수업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하고 또 숙제 자료 제공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대면에서 클리닉 시간에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안 되면 계속 꼼꼼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네, 꼭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회 수업 후에는 제가 뭐 학습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강의 홈페이지도 지금 오픈을 했는데 요 강의 홈페이지 수강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제 뭐 그 일자별로 어떤 진도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뭐 숙제는 어떤지 또 관련된 영상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에 대한 어떤 저한테 뭐 제가
요구하진 않았지만 매회 저한테 보내줬던 그런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